나스닥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마무리가 좀 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들이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그동안 계속 신고가 행진을 거듭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나스닥이 떨어진다 이런 공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가 수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선주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국이 환율 관찰국에서 뭐 중국과 일본, 뭐 독일 이런 기업들 해가지고 한 7개 정도 지정을 했는데 한국은 2연속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쁜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우리한테 뭐 그렇게 유리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환율 관찰국에 지정이 되면은 조금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나쁜 것을 피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하지입니다. 네,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 네,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 엄청 더운데요. 그래도 뭐 장마가 올라오니까 조금은 기온이 다운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더위 먹지 않도록 주의들 하시고요. 더울 때는 이제 수분이 많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니까 수분이 많은 수박 같은 거 시원하게 드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증시 걱정은 특별하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자, 해외 증시 상황 먼저 보시면 다우지수가 0.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요것만 보면도 좋은데 그동안은 다우지수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0.79 떨어졌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플러스 0.7,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갈라졌죠. 자, 이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지수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 지나면서 바로 바뀌기 시작했죠. 나스닥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작 포인트가 그래도 상승 출발했었어요. 2% 정도 올라서 시작했던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 마지막에 3%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기술주를 전반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엔비디아하고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일제히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뭐 일단은 알파벳 약간 올랐죠. 그런 모습 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올랐던가요. 일단은 올란 종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완전히 시장이 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올랐던 종목군들이 상승세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MD가 좀 올랐죠. 그래서 엔비디아 떨어지면서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군도 좀 올라가고 동맹 관계에 있는 것들은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엔비디아가 3%대 반락한 점에 주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 정도 내려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대감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1등이었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위를 다시 내줬습니다. 근데 아시죠? 주가는 원래 한번 터치하고 나면 좀 내려와요. 왜냐면 거기까지 올리는데 에너지를 좀 많이 쓰거든요. 쭉 올려놓고 나서 다시 좀 들어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2800포인트
터치, 그러고 나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 자, 근데 이제 터치가 중요한 겁니다. 신고가도 터치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간에 쏟아부었던 에너지가 빠지면서 약간의 조정 양상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다시 이제 신고가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제 종목이 잘 정비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그것도 결정이 될 테고요. 지금으로서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발표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게 긴 조정을 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이죠. 스티펠은 기존 114달러에서 165달러로, 와, 많이 올랐네요. 한 30% 올린 것 같은데, 165달러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승부르기,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약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네, 조금 이제 감소했죠. 5.5% 정도, 127만 7천째로 집계가 됐다. 예상치는 138만 채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 이후에 계속 중요한, 네, 경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오늘 나스닥 하락은 이제 엔비디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반에는 좋았다가 떨어졌다. 이제는 뭐 엔비디아는, 네,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공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모두 다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약간 조정받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는 3%대 하락이지만 아마존은 1.8% 상승했다. 알파벳 또 약간은 올랐고요. 애플은 2%대 하락, 테슬라는 1% 하락. 이 테슬라는 악재가 또 나왔어요. 로보택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주가를 집어 던지는,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AI 스타트업, 네, XAI의 슈퍼컴퓨터를 납품하게 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승폭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기대감을 크게 가져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쪽, 네, 뭐 문제도 있고, 유럽 쪽은 좀 시끄러워요. 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AMD 좀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쪽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의 변동폭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와 연결된 부분들은 이제 하락세가 커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어제 열심히, 네, 기어 올라왔는데 조금 떨어뜨리면서 이제 8만원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수 포인트는, 네, 2800에서 갑자기 밑으로 쑥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주말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락 출발하게 되면, 네, 밑에서부터 올려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떨어지는 거 너무 이제, 놀라워하지 마시고요.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조정이 들어가고 나면은 더 단단해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가라앉는 상태로 치고 올라간다. 자, 그동안 올라온 거 다 까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오전 시점이 이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수급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보면서 천천히 이제 흐름을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올랐을 때 또 흥분해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조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심상치 않아요. 이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이 반도체나 이런 쪽이 조금 가라앉는 형태의 느낌을 좀 보여주게 되면요. 개별주 또는 이제 다른 주도주 형태의 모습들,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 자체가 이제 또다시 기대감의 호재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만약 반도체가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얘도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HD 현대의 중간 조선 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은 네, 2.8% 정도 올라오면서 149,900원. 15만원은 못 찍었어요? 네, 여기에서 거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네, 3개월 사이에 이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20.4% 정도 올라왔다. 잘하네요. 네,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이 HD 현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쪽 주가 역시도 3개월 동안, 네, 거의 16%대. 현대중공업 16% 올라왔죠? 그 다음에 미포 22% 올랐다. 그리고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종목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 실적입니다. 실적. 본격적인 업황 호전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고가 수주. 네, 이 물량을 이제 소화해내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모두 고가 물량이 늘어나고 현장과 원가는 안정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도드라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는 업황 호전으로 연결된다면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네,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자, 2분기, 1분기, 2분기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환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 수혜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죠. 환율이 요즘에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도 당연하겠지만은 이 조선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그 환차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상태다.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업황 호전은 아직 아닙니다. 업황 호전은 아직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뭐 조선가라든지 이제 성과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고가 제품에 대한 고가 선박이죠. 네, 고가 선박에 대한 특수 선박이죠. 요쪽에 대한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세가 이제 조금 이대로 진행되다가 업황 호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이런 7개 국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포함이 됐겠죠. 네. 근데 한국은 계속 빠졌어요. 지금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에 계속적으로 7년 동안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제외가 됐고 이번에도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네,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네, 글쎄요, 네,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기축통화의 위험입니다. 우리 달러를 말이야, 네,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 환율이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가입, 뭐 외환 개입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을 공표하지 않는 것,
또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네,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주요 경제국 중에서도 중국은 이탈자가 되었다.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거 때리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을 이제 너희도 환율 높이지 마. 니네 지금 물건 싸게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무역에 대한 어떤 그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이 환율 관찰국에 지정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 보시면은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네, 그 다음에 국내 총 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뭘로 한다? 네,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좀 나쁜 거 아니야? 네,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뭐 이거는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네,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뭐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나쁜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자, 아무튼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되면 뭐가 있느냐? 인데 뭐 제외가 되더라도 이득은 없어요. 네, 이득은 없고 그냥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신에 환율에 대한 그 어떤 변동성에 이 국가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왜냐면 관찰 대상국이 되면은 꼼짝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환율 정책을 펼칠 수는 있겠죠. 그냥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득이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는다. 네,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법도 아니죠. 네, 그냥 미국을 위한 어떤 조치 내용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은 그냥 뭐 별다른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악재성 요인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즘에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린 거죠. 자,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미국도 증시가 떨어졌다. 나스닥만 떨어졌어요. 다우지수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변동성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걔네들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조금밖에 안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겠죠? 네.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실적 장세가 오면 실적 기대감이 높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환율 관찰국에서 한국은 제외되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쪽에 네, 안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소식도 아닌데 나쁜 소식이 아니다. 즉 나쁜 소식이 아닌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말이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한다. 주가도 크게 상승하려면 상승과 하락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추세가 우상향의 주식이라면 단기 변동은 잘 참아내는 것이 유리하다. 어쩌면 이렇게 네, 이 스타코믹스에는 이렇게 딱 맞는 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네, 143페이지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스타코믹스입니다. 스타코믹스. 이거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고? 큰일이네요. 네. 자, 조정은 항상 필요합니다.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어봐 줘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그런 단기 조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더 매수를 해주시거나 더 잘 버텨주시는 힘을 내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거 홀랑 까먹고 조금 내려간다고 그냥 투덜투덜 대시면
안 되겠죠? 네. 건강은 저 정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아침에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오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